여수 유흥업소 여종업원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근 한 경찰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업소 업주와의 유착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인데 해당 경찰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여종업원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해당 업소의 업주와 경찰의 유착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수경찰서 소속 A경위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수사 정보를 업주 신모 씨에게 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A경위는 강력계 형사로 근무하던 10여 년 전 신 씨를 알게 돼 지금까지 친구 사이로 지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뇌사 사건이 터진 직후인 지난해 11월 말 두 사람이 전화통화를 했던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경찰은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A경위는 지난해 서 씨가 또 다른 성매매 알선 사건으로 하동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을 당시 사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신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제보를 접수한 경찰은 최근 A경위의 자택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A경위는 서 씨와의 통화는 단순한 안부 전화였을 뿐 평소 친하게 지내는 사이가 아니며 제기된 의혹들도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방적인 제보 내용만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경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현재 2명의 경찰관이 해당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경찰과 업주의 유착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순천시 중앙동 원도심 일대가 영화와 젊음의 거리로 조성됩니다. 재단법인 순천시 상권활성화재단은 올해 중점 사업으로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청순마차 운영, 순천만 동물영화제와 연계한 11시간 영화제를 개최함으로써 중앙동을 영화의 거리와 젊음의 거리로 특화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순천시 상권활성화재단은 지난해 지하도 상가인 시내몰의 개장과 활성화 사업, 문화의 거리 시내로 문화센터 운영, 순천 대표 문화장터인 골목대장 등을 진행해 관광객들을 원도심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지난 2010년 시작된 광양 금천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체류형 농촌 관광지를 만들기 위한 이번 사업을 통해 광양시 다안면 금천리 일대에 수영장과 야영장 등이 입주한 커뮤니티 센터와 곶감 가공시설 등이 새로 들어섰으며 모두 51억 원이 투자됐습니다. 광양시는 앞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제철에 파견돼 일하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현대제철 소속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최근 나왔습니다. 철강 공장에서 나온 첫 불법 파견 판결인데 포스코 등 철강업계에서 비슷한 소송이 진행 중이라 파장이 예상됩니다. 권남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크레인으로 코일을 들어올리기 위한 작업이 한창인 현장. 원청업체 관계자가 무전기로 대화를 나누며 수신호를 보냅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최근 현대제철 순천공장에 파견돼 일해온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160여 명이 불법 파견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개정 전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100여 명은 현대제철 소속임을 확인했고 나머지는 현대제철이 고용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대차 등 자동차 업계에선 비슷한 판례가 잇따랐지만 철강업체의 불법 파견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현대제철이 하청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벌점 규정을 만들어 실질적인 지휘를 해왔고 하청업체들의 인사와 운영에도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습니다. 특히 원청과 하청이 섞여서 같은 일을 하는 공정은 물론 원청엔 없는 크레인 운전에 대해서도 지휘를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철강업체들은 자동차와 달리 서로 다른 공정에서 독립적인 일을 하며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해선 작업을 발주하는 데 그쳤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사내하청 근로자들만 수행하는 이런 공정인데도 불구하고 파견 근로라고 인정해줬다는 점에서 현대자동차 이 판결과 이제 다른 의미에서 이제 의의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번 판결이 하청 노동자 비율이 높은 철강업계에 미칠 파장은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광양제철소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비슷한 내용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이번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철강업계 노동자 수는
현대제철과 포스코만 3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현대제철이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앞으로 상급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철강업계 고용 관행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순천 로컬푸드 주식회사가 민관 공동 출자법인으로 공식 출범합니다. 순천시는 오늘 1000여 명의 주주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인 정관 승인과 임원 선출, 비전 선포 등 순천 로컬푸드 주식회사가 창립 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순천 로컬푸드는 이에 따라 로컬푸드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로 직매장 운영과 직거래 장터 개설 등 다양한 순천형 로컬푸드 사업을 전담합니다. 민 거버넌스 체제의 순천 로컬푸드는 앞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시민들의 안전한 밥상을 지키는 지역 공동체 운동의 성공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이 개관 이후 첫 봄을 맞아 시민들에게 문을 활짝 열기로 했습니다. 지역 문화예술인들과 시민들에게 전시 공연 참여 기회를 넓히고 시설 대관 사업도 시작할 예정입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아시아 여러 나라들의 문화 자료를 모아놓은 전시실에 평일에도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지난해 9월 문을 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6달 만에 누적 관람객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광주가 마을은 문화의 도시인데 문화적인 것이 많이 없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생겨서 좋고 한번 잘 둘러볼 생각이에요. 개관 이후 첫 봄을 맞는 문화전당의 목표는 시민들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겁니다. 먼저 다음 달 26일부터 4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 예술인들과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봄마당 축제를 엽니다. 축제가 열리는 6주 동안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전시가 이루어지고 문화상품을 사고 파는 벼룩시장도 열립니다. 지역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창작 공모 사업과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도 연중 운영됩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이 국제예술기관으로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먼저 이 지역, 전남 광주 지역에서 확고한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 대관 사업도 시작됩니다. 전당 자체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없는 기간엔 공연장과 야외 광장 등을 기업이나 단체에 대관할 예정입니다. 홍보 기간인 4월 한 달 동안은 전기 요금 등의 실비만 부담하면 누구나 전당에서 다양한 행사를 열 수 있습니다. 아시아 문화전당은 또 올해 열리는 아셈 문화장관회의와 광주 비엔날레를 적극 활용해 세계 문화예술인들에게 전당의 존재를 각인시킨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순천의료원의 장비 납품 비리와 강진 의료원 직원들의 거짓 입원 사실이 불거지자 전라남도가 대책을 세웠습니다. 의료장비 심의에 외부인을 참여시키고 의료원 간 인사교류도 추진합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남도는 순천의료원 중고장비 납품 비리 책임을 물어 원장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내부 직원만으로 구성된 의료장비 심의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참여시킬 방침입니다. 구매심사위원회의 구성원을 외부 전문가, 그다음에 행정공무원이 들어가서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구성을 다시 하겠습니다. 5천만 원 이상 의료 장비를 구입할 때는 국립의료원의 최종 심의를 받게 지침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직원들이 거짓으로 입원한 강진의료원에 대해서도 관리 책임을 지겠다는 원장의 사직서를 수리하기로 했습니다. 거짓으로 입원하고 보험금을 탔는지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맡기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을 했냐 안 했냐 그런 부분하고 또 그런 부당하니 지급한 내용도 거기서 또 관할을 하더라고요. 금융감독원에서. 그쪽에다 자료를 첨부를 해줬습니다. 전라남도는 임용부터 퇴직까지 한 곳에 근무하는 구조를 바꿔 인사교류를 추진하고 직원이 소속 의료원에 입원하면 공무관리부서에 통보하는 대책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예방 대책도 철저한 관리 감독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저희 여수 MBC 2월 중 시청자위원회가 어제 포스코 광양제철소 100군데에서 열렸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오는 4월 실시되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 제공과 공명선거 분위기 정착을 위한 보도는 물론
권역 내 인구 늘리기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비전을 제시하는 주간 방송사로서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시청자 위원들은 어제 회의에 앞서 광양제철소 조업 현장을 견학하고 현장 근무자들로부터 애로사항과 각오 등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도 청취했습니다. 여수 산단 내 금호석유화학 그룹 화학 계열사들이 임직원들이 마련한 성금으로 저소득 가정 학생들의 교복비 지원에 나섰습니다. 금호석유화학 그룹인 여수 산단 금호석유화학과 금호 P&B화학 등 관계자는 희망 날개 교복 나눔을 위한 1,700만 원의 후원 증서를 여수시에 전달했습니다. 또 1,649만 원을 여수 농화원과 더불어 사는 마을에 거주하는 장애 후 어르신 의치 마련 비용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순천대 박진성 총장에 대한 교수들의 불신임 논의가 다음으로 미뤄졌습니다. 순천대 교수평의회는 어제 총장 불신임 투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교수 전체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성원이 되지 못해 무산됐으며 규정에 따라 교수회 대의기구인 교수평의회가 위임을 받아 불신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순천대 교수평의회는 개학 시기에 맞춰 다음 달 초에 불신임 투표 안건을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야 대표가 선거구 획정 기준안에 합의한 가운데 지역 선거구 분할과 합구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여야가 합의한 선거구 획정 기준안에 따르면 지역구 인구수는 14만 명 이상에서 28만 명 이하로 여수 갑 지역구의 경우 11만여 명에 불과해 현 상태로 갑과 을 2개의 선거구를 유지하려면 을 선거구 최소 2개에서 3개 동을 갑 선거구와 합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1만 명이 넘는 순천 곡성 선거구도 분할이 불가피해 순천과 곡성을 분리하고 곡성 선거구를 광양 구례에 합치는 한편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고흥 보성을 장흥과 통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지난 19일 열린 이사회에서 에너지 자회사인 광양 SNG 공장 포스코 그린 가스텍을 5월 1일자로 흡수 합병을 결정했습니다. 포스코 그린 가스텍은 지난 2014년 광양 국가산업단지에 설립된 법인으로 석탄을 가공해 합성가스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계절이 다시 한겨울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은 집 밖을 나서자마자 어제 아침과는 공기가 확연히 달라졌음을 아마 느끼실 겁니다. 다시 반짝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경기 북부와 철원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현재 철원이 영하 9.8도, 파주 영하 9.7도, 서울도 영하 6.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최고 10도가량 낮습니다. 한낮에도 종일 춥겠습니다. 동해안에는 대설특보 속에 계속해서 눈이 오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낮까지 1에서 5cm가량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내셨습니다.